자,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제복을 맞추는 또 그런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 가벼운 조끼를 입고 있던 왼쪽의 모습에서 오른쪽의 제복의 형태로 좀 더 격식 있는 복장으로 바꾼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도 괜찮아 가지고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이 소식을 한번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전달을 해 드립니다. 자, 최근에 국가보훈처에서는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영웅들을 존경하는 사회적인 인식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 단체복을 새롭게 한번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공개를 했다라고 해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평소 이 복장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좀 저런 식으로 참전 유공자 모자와 조끼 형태의 옷을 많이 입고 다니셨죠.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주머니가 많이 달려있고 바람구멍이 뚫려있는 메쉬 타입의 조끼들은 아마 여름에 어르신들이 물론 입기는 편했을 거고 또 실용성은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실용성은 좋았겠죠. 주머니가 많고 이러면. 그리고 또 세탁하기도 좀 부담 없고 편하기는 했을 거예요. 하지만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어떤 국가 공식 행사를 나라에서 열거나 할 때 이 참전용사 베테랑 어르신들이 입고 나오는 예식 용도로는 아무래도 좀 옷이 무게감이 떨어지고 격식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현재까지 참전용사들은 규격화된 제복이다 규정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 참전유공자 회의 회원들이 아름아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옷을 입고 있던 실정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이게 가능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한번 손을 봐야 됐을 그런 주제이긴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저런 조끼를 유공자분들이 입고 다니길래 뭔가 했더니 이게 공식적인 복장, 그 참전 유공자회의 그런 복장이었다라는 게 충격이다. 뭐 이런 반응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국가 공식 복장이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뚜렷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지원책이 없었다. 요렇게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표어를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뭐 말 자체는 좋은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참전용사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당연히 적극 권장할 만한 문화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이라는 동물은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보이는 외관, 이미지가 중요하죠. 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은 알겠지만 똑같은 분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도 확실히 옷이 날개라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왼쪽에 입고 있는 조끼보다는 오른쪽의 제복의 형태가 좀 더 멋있고 이제 훨씬 더 멋있고 격식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안타깝지만 당연히 젊은 시절보다 덩치도 작아지고 키도 줄어듭니다. 어깨나 근육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량도 줄어들고 무기력해지고 또 결정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때 참전용사분들이 기왕에 국가 공식 행사 같은 데 이렇게 나오실 일이 있다면 이렇게 멋있는 복장을 입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좋은 의미가 있죠. 자, 잠깐 제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만 군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2012년에 나왔던 미국의 액션 영화 배틀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은 조금 유치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날에 외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다 위에서 미 해군이 외계인들과 싸우는 그런 영화인데 뭐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제작비도 많이 들어갔고 특수 효과도 화려합니다만은 솔직히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보면은 스토리가 조금 유치하고 엉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은 미국의 베테랑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아주 멋있게 등장을 합니다. 젊은 현역 군인들이 타고 다니던 그 최신식 이지스함이 외계인들한테 모두 이렇게 박살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항구에 세워두고 박물관으로 쓰고 있던 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사용됐던 그 웅장한 구식전함 미주리호, 미주리호라고 하죠. 그 큰 거, 그 아이오와급 전함이 있는데 그 구식 전함을 이제 주인공들이 마지막 비밀 병기로 출동을 시켜요. 근데 당연히 이제 현역 군인들은 그 옛날 배를 조종하는 법을 모르겠죠. 이때 나이가 든 베테랑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되게 멋있게 등장을 해가지고 젊은 후배 군인들과 함께 전함을 능숙하게 조종해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그런 뭐 진짜 간지가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전투 중에 외부에서 이렇게 심한 충격이 가해지니까 이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이제 현역 후배들이 겁을 먹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전함은 이 정도의 충격으로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면서 또 긴장한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도를 해주는 또 그런 멋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뭐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형적인 설정, 클리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참전용사들이 멋있게 등장을 해가지고 젊고 왕성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 수 가르치고 지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저는 이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저는 뭐 한 두세 번 보기는 봤어요. 자, 뭐 물론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완성도는 조금 이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유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평점이 높은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찾아볼지 말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유에 제가 전적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전용사들이 되게 멋있게 나와가지고 제가 인상이 깊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할아버지 군인들이 되게 좀 개인적으로 멋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허름한 조끼보다는 깔끔하고 무게감 있는 그런 서구식 제복을 입고 어떤 행사에 나온다.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실용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고, 또 특히 이제 이런 제복 같은 형태의 옷은 세탁하거나 또 작업을 하는 용도로는 좀 부적합하겠습니다만, 근데 원래 이제 이런 옷들은 예식용, 행사용이라는 거죠. 참전용사 어르신, 이 베테랑들이 이제 국가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자리를 빛내고 나이 어린 학생들과 젊은 국민들 앞에 그 권위를 보여주는 데는 이런 서구식 제복의 형태가 또 참 깔끔하고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멋있죠, 일단 보기가. 권위도 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복을 딱 입고 이렇게 조명을 해주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무슨 전투에 참여를 했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고, 젊은 우리 세대는 뭐 이렇게 책에서나 보던 내용들 훨씬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띄워주는 거는 참 이렇게 뜻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왕년에 나라를 지키셨던 베테랑들을 예우하는 이런 자리나 또 이런 사회적인 풍토는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른들이 입은 이런 단체 제복샷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확실히 이런 행사 때는 이런 옷을 입고 나오면은 훨씬 더 이렇게 어른들의 권위가 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어르신들이 입고 있던 그 조끼 같은 그런 가벼운 복장들은 국가 공식 복장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이제 형식이 없었다라고 하죠. 참전 유공자회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어 갖고 배포를 하면 참전 용사분들이 이를 지정된 업체에서 자비로 구매하는 형식이었다라고 해요. 일종의 동호회 단체복 같은 그런 비공식적인 개념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또 그런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실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나이든 어르신들 저마다 각자 경제적인 사정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또 너무 비싼 복장이라든지 관리가 힘든 단체복을 규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런 일에 국가가 나서면은 아무래도 좋은 일이죠. 국가보훈처에서 지금처럼 새로운 단체복을 깔끔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힘을 합치고 지원 방안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네티즌들의 여론도 살펴보면은 이번 프로젝트 이런 거는 잘한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훨씬 많아요. 허름한 조끼를 참전용사들이 자비로 샀다는 데서 내가 1차 충격을 받았다. 국가 행사에서 참전용사분들은 뒷줄에 앉아가지고 찬밥 취급을 받는 동안 앞에는 민주화 떨거지들이 메인 앞줄에 앉아가지고 대접을 받더라. 이게 무슨 나라냐. 뭐 이런 반응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한편 듣보잡 시민단체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갖다 처발을 돈이 있으면은 이런 거나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저 조끼가, 저 어르신들이 입고 있던 할아버지들의 저 허름한 조끼가 참전용사분들의 단체복인지도 나는 몰랐다. 왜 자꾸 저런 옷을 입고 다니나 생각을 했었다. 제 자신이 그래서 부끄럽다. 뭐 이런 의견도, 반성 어린 의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사실 수십 년 전 그때 그 시절 수백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거의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전 용사이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제복을 우리가 만들더라도 사실 하루아침에 생존해 있는 어른들 모두에게 복장이 공급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자, 다만 이렇게라도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익 광고도 좀 하고 복장의 디자인을 이렇게 좀 더 멋있고 권위 있게 개선을 한다면 이 좋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소소한 이벤트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뭐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자, 문재인이가 부부가 함께 셀프로 이렇게 수억 원대가 넘는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받아 먹고, 또 자기 퇴임 후에도 막대한 수억 원대의 연금을 받고 보상을 받고 뭐 그러죠. 고액 연봉을 받죠. 또 거기다가 수행원들의 의전까지 받아 챙겨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참전용사분들의 처우도 좀 개선이 되어야 당연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또 간절히 희망을 해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